올해 47살인 정 씨는 30년 전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정 씨는 일주일에 사흘가량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재활운동을 하거나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휴일 나들이는 포기했습니다. 김제에서는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치매죠. 당연하잖아요. 왜 일반인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되는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지난 2013년 3월에 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중증 1, 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한 대씩을 운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이를 법정 대수라고 하는데 전북에서는 익산과 남원, 고창이 아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법정 대수 충족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달 군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문제를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군산시로부터 매년 4억 7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콜택시 회장이 개인 용도로 콜택시를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간 위탁을 한 업체 대표가 택시 기사들에게 장애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을 태워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을 태워다 주라고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자신의 자가용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는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는 차량 운영에 여유가 있을 때 합의하에 결정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직위 체결을 했던 것이 저 단독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전 회장의 일방적인 갑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전 회장의 지인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 제대로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할 이용자들은 정작 차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용자들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의 온갖 갑질을 견디며 눈물을 참고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하기가 어려워 콜택시 대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갔다가 지난달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장애인 콜을 타고 가서 시장까지 데려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근데 당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쿠터를 타고 그냥.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군산시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1년에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민원 발생한 것이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었지 다른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장미경 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 씨는 얼마 전 복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전주시의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2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예약 취소일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요금을 받기로 변경했습니다. 새로 부과될 기본요금은 1,500원. 그러나 단돈 1,500원이 장 씨에겐 큰 부담입니다. 장 씨는 세 자녀의 통학이나 병원을 오갈 때 매일 2차례씩 무료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9만 원이에요. 솔직히 9만 원은 저희 한 달 생활비예요. 그걸 내거 타겠어요? 안 타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란 말이에요. 장애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작 1,500원을 더 받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취소율이 높은 사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전체 수급자의 이용자가 징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반발이 커지자 전주시는 관련 고시를 철회했습니다. 수급자 예약홀의 무료 감경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전처럼 무료 감경 정책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의 지인을 실어 나르는 동안 장애인을 외면한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1,500원을 아끼려고 기초수급 장애인의 무료 운행을 취소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전주의 장애인 콜택시. 이 두 사례만 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받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정모 씨는 휴일에 바깥 나들이를 한번 다녀오는 게 소박한 소원입니다. 휴일에 콜택시가 없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남편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가수 공연 같은 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못 나가죠.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하루 24시간 장애인 콜택시를 가동하는 곳은 전주와 장수 단 2곳뿐으로 나머지 12곳은 야간에 차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5곳은 휴일에 운행을 하지만 나머지 9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휴일에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거주지가 부안이라고 해서 그리고 군산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명백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국가인권위원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콜택시 비용으로 지난해 12억 원을 지원하고도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공휴일 날은 특히 운행을 더 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단체에서 그 공휴일 날, 휴일 날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콜택시 요금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10km를 가더라도 전주는 요금이 2,000원에 불과하지만 정읍은 2배인 4,000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기본요금 범주에서 해결이 된대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도 5,000~6,000 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전주하고 정읍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전북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김은주입니다. 배동조 고객님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장애인들에게 콜택시를 배차합니다. 이용 고객분들의 접수 순서에 의한 배차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하고의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뒤집어서 배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남의 22개 시군이 따로따로 운행하던 장애인 콜택시 배차 업무는 전라남도가 지난 2015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일원화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전남 어느 시군이든 오갈 수 있고 여가 목적으로 자유롭게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른 시도로 시군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하루에 3건까지만 이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지체장애인 2급인 신창규 씨가 수원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수원시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만 올해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 13대로 출발한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78대로 늘었고 내년에 88대가 됩니다. 수원시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가 44대인데 내년에는 법정 대수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아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시장님 의지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78대의 장애인 콜택시 말고도 45대의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택시가 중증 1, 2급 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개인 택시는 3, 4등급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수원시 장애인 콜택시의 콜 이용 건수는 41만 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앞까지 와주니까 편하죠. 국가요금제는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솔직히.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 개인 택시들에겐 매달 80만 원 안팎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의 급여가 늘어나고 장애인들은 더 많은 이동권을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월급씩을 받다 보니까 규칙적이고 아주 괜찮습니다. 손님을 모시다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들 하시고 나면 좀 큰 보람을 갖고 운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애인 콜택시에 개인 택시 장애인 콜을 운행하는 것도 놀라운데 수원시는 추가로 파트타임 택시기사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나 개인 택시 기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잠시 개인 업무를 보는 동안에 콜택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시간을 도울 파트타임 택시기사를 뽑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수원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이 수원으로 이사 온 분도 있다요. 내가 이용해봐도 편리한 것 같아. 불만이 없으니까. 이동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수원 시내 어느 곳을 가든지 장애인 콜택시 비용은 1,250원입니다. 시내를 벗어나면 킬로미터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수원에서 서울의 대형 병원을 가더라도 4,000원 안팎이면 해결됩니다. 수원은 장애인 콜택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지난달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 이후 전라북도가 시군 공무원들을 불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시군 고유사무로 딱 분류가 됐어요. 시장 군수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관할구역 안의 교통 약자들에 대한 교통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아직 못 박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좀 수립해 주시고. 전북 도의회는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두 다리로 걷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의 주말 공휴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수립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인 전라북도에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콜택시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억 원가량 증액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전북의 14개 시군이 16억 원을 부담하고 전라북도가 6억 원을 추가하면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전북의 모든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휴일과 야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되고 편의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지당하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C 사업보다도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6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원시와 전주시처럼 민간 위탁을 없애고 대신 직영으로 운영 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한 민간 위탁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적폐 주요 원인은 민간 위탁으로 책임을 다한 듯 아니란 군산시 행정 태도에 있음이 명백하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가 이 시대 장애인 인권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장애인이 보내온 애절한 시청자 의견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24시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간절히 요구해도 묵살당하며 살다 보니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 같이 가주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야간에 휠체어가 고장나서 신호등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할 때 죽고 싶을 만큼 공포감과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공감해 주시고 차별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